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인문상경계열 합격자들의 최종 컷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번에 2차 추합까지 반영된 고려대학교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학과들이 진학사 점수에 비해서 낮은 점수대의 학생들도 합격을 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고려대학교가 차수별로 추가 합격 인원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답하셨을 건데요. 최종 컷을 정리를 해보니까 왜 발표를 안 했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저는 됩니다. 경영대학부터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간판학과인데 예비 73번까지 합격을 했고요. 마지막 점수대 합격한 학생의 고려대식 누적 백분위가 8.7%대 학생까지 합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려대식 점수로 642점대 중반 학생이 고려대 경영대학을 합격을 했고요. 작년 3.41%의 누백에 비해 2.5배 정도 더 낮은 엄청나게 입결이 내려갔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나군보다 다군에서 이 성적을 가지면은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봤더니 한국외대 랭귀지 앤 AI 학과 있죠. 작년에 새로 생긴 학과인데 여기를 마지막 전화를 받아서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더라고요. 그럼 이러한 성적을 가진 친구는 나군의 중앙대를 쓰기도 좀 애매할 수 있는 성적이어서 나다군을 다 한국외대를 쓰고 가군을 고려대로 지르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학생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인기가 없었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자들도 많이 없었고 주목도 못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 합격자들의 성적 분포가 촘촘하지 않고 듬성듬성 있어요. 따라서 야수의 심장으로 고려대 경영대학을 치른 모든 합격생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학과 보겠습니다. 경제학과는 경영대학에 비해서 추합은 상대적으로 많이 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더 없었어요. 최종 지원자도 많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원한 학생들의 점수대 풀이 낮은 학생들이 소신 지원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점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성적은 예비 14번 학생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누백의 고려대식으로 6.7%, 작년 누백에 비해서 3%나 떨어졌고요. 이 점수대를 가진 학생이 원래는 나군에서 서강대 경영학부를 쓰면 합격하는 성적이고, 원래 가군에는 성균관대나 한양대 인문계열 이렇게 써서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성적이 대부분인데 나군도 진학사 점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군을 중앙대로 낮추고 가군을 고려대로 지르는 친구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학사 점수는 664.5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50점대 학생이 합격하는 이러한 기현상이 발생을 했던 게 이번 2025학년도 입시고, 2026학년도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학과입니다. 교육학과의 경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고려대를 오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점수대를 딱 그 근처에서 써야 한다,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하죠. 예비 1번까지 합격을 했고 예비 1번으로 합격한 학생의 성적이 657점대 중반 학생입니다. 다음은 국어교육과입니다. 국어교육과 예비 3번까지 합격을 했고요. 655점대 학생까지 합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2차 추합 때 보여드렸던 성적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 학과이고요. 국어국문학과가 입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에서 진학사로 5칸 고속성장으로 연초나 찐초까지 받았던 학생들이 떨어질 수 있었던 학과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였는데요. 예비 4번까지 합격을 했고요. 659점 중반대 학생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고려대식 누백으로 4.53%, 작년 5.91%보다 훨씬 입결이 올라갔죠. 커뮤니티에서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때문이다, 이런 드립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국어국문학과가 상대적으로 복수전공이나 전과를 하기에 부담이 적은 학과여서 그래서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한 친구들이 꽤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나군에는 성균관대 경영학과 쓰면 합격을 합니다. 이번에 성균관대 경영학과도 입결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거든요. 가군의 고려대를 써서 합격한 친구들이 나군의 성균관대 경영을 쓰면 다 합격합니다. 결국 가군의 연세대 고려대를 쓴 친구들이 나군을 성균관대를 택한 학생들이 많아서 추합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입결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학부이고요. 예비 2번까지 합격을 했고 654점대 학생이 문을 닫았어요. 고려대식으로 5.57%고 딱 작년 누백과 거의 비슷한 선에서 입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친구도 성균관대 경영학과 쓰면은 합격합니다. 이번에 성균관대 경영학과가 643점대 중반까지 합격을 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다음은 노원오문학과입니다. 이 노원오문학과의 경우 무조건 고려대를 가기 위한 학생들이 쓰는 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학과이고요. 작년 누백보다 살짝 점수대가 올랐는데 예비 2번까지 합격을 했고 655점대 중후반까지 합격을 한 성적이고요. 역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쓰면 합격을 하는 성적입니다. 다음은 도거동문학과입니다. 도거동문학과의 경우 2차 추합 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비 1번까지만 추가 합격을 했고요. 이 학생이 655점대 중반대 학생이고 노원어문학과와 마찬가지로 점수대를 딱 맞춰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데 딱 예비 1번 학생만 655점대로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657점대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마지막까지 들고 있다가 노원어문 쓸까 도건어문 쓸까 불어불문 쓸까 이러다가 도건어문 딱 집어넣는데 최종 경쟁률이 2.56대 1이어서 점수대를 딱 맞춘 친구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디어학부가 경영학과에 비해서 인기가 많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문과 학생들한테는 약간 선망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학사 점수가 너무 높아요. 마지막으로 합격한 학생 예비 2번까지 합격을 했기 때문에 고려대 미디어학부를 지원한 34명 중에서 12등까지 합격을 했는데요. 12등 학생의 점수가 649점대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학부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다 소신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군에서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을 쓰면은 합격을 하고요.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은 641.8 정도까지 합격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이 친구도 나군에서 중앙대를 썼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져가고 가군에서 2칸 3칸 이 정도 칸수가 나오는 학과를 소신 지원한 것이죠. 고려대 누백 보시면 7%대 학생이 미디어학부로 합격을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관리학부인데요. 보건정책관리학부의 경우 2차 추합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비 1번까지 합격을 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건정책관리학부 딱 점수대를 맞춰서 들어가야 쫄리지 않은 학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입결은 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660점대 이상의 점수를 가져서 합격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안 빠져나갔단 말이죠. 한 명만 빠져나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붙은 학생의 점수가 653점대다. 657점, 658점, 659점 이 점수대의 학생들이 고려대 지원을 이번에 많이 안 했어요. 성균관대 자유전공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단 말이죠. 예비 8번 학생의 점수가 647점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신 지원들이 많았다. 이것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보다 더 충격적인 입결을 가진 학과가 불어불문학과입니다. 불어불문학과의 경우는 제가 나군에서 건국대 경영학과를 합격한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전공 상황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고려대학교 불어불문을 합격했다고 그것도 최초합을 했다는 전공 결과가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합 때 이 점수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최종 결과에 불어불문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지금 합격한 학생 635점대예요. 고려대 불어불문을 최초합하고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엄청나게 늦게 합격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전공상으로는 안 될 줄 알고 이지망으로 적어놨었는데 당연히 고려대 불문과 같겠죠. 정시가 참 오묘합니다. 경쟁률도 도거동문이나 노원호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지원한 학생들의 풀이 거의 대부분 엄청난 소신 지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예비 2번 학생이 627점대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점수가 낮은 겁니다. 고려대가 누적 100분이 10%를 넘어간 학생이 붙은 사례를 처음 봤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례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따라서 2026학년도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소신 지원 이런 눈치 싸움에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딱 점수대 맞춰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보이고 오히려 입결이 2024학년도보다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학과입니다. 다음 사학과 보겠습니다. 사학과 예비 3번까지 합격을 했고요. 654점대의 성적을 가지면 고려대 사학과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적 100분위로는 작년 누백과 비슷한데 이 진학사의 누백이 5% 안으로 들어오면서 657.8점대로 형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657점, 658점, 659점대를 형성하는 학생들이 좋은 학과를 찾아서 성균관대로 많이 옮겨갔단 말이죠. 그것이 고려대 지원자들이 대부분 소신 지원이었다. 앞서 불어불문학과에서 볼 수 있었죠. 사학과도 소신 지원자들이 많았습니다. 사학과를 붙은 학생 역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군에 쓰면은 넉넉하게 합격하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회학과입니다. 사회학과도 입결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학사의 누적 100분위가 너무 높았죠. 사회학과가 통합수능이 생기고 나서 정치외교학과와 함께 가장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교차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오려는 이과 애들이 어문 계열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학과와 정치외교학과의 컷이 많이 내려갔던 적이 초창기에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2024학년도에
사회학과의 누백은 높은 편이었고 657, 658, 659도 쫄아가지고 성균관대로 다 도망을 가는데 661, 662 이러한 점수대면은 사회학과 들어오기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백이 5.6%까지 떨어졌고요. 654점대 중반까지 합격을 했고 그 성적이 나군에서 제가 다른 학과를 계산을 해봤더니요.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학부를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리더의 경우는 647점대 중반까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정도의 성적을 가진 친구면 나군에서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를 합격하는 성적입니다. 그 다음 서어서문학과인데요. 서어서문학과는 예비 3번까지 합격을 했고요. 제가 다른 학과는 점수를 거의 대부분 확보를 했는데 서어서문학과는 점수 확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되는 점수는 652점 정도인데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합격 1번으로 붙은 학생의 성적이고요. 653점대이고 이 성적이면은 이제 나군에서 안전하게 쓴다면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 쓰면 합격을 하고 경영학과 쓰면 무조건 합격하는 성적입니다. 그 다음 식품자원경제학과입니다. 식품자원경제학과 예비 3번까지 합격을 했는데 지금 이 친구는 653점대 후반의 점수를 가져서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를 문을 닫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누백에 비해서 역시 많이 떨어졌고요. 나군의 경우는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써도 충분히 합격을 하는 친구인데 아마 나군은 중앙대학교로 낮췄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입니다. 불문과만큼 충격적인 학과가 하나 더 있는데요. 심리학부이고요. 5명밖에 안 뽑으니까 이건 너무 쫄립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누백도 높고 진학사 누백도 높게 형성이 돼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657, 8, 9 이 점수대 학생이 고려대에서 많이 도망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학과의 경우는 추정은 649점대 후반 학생까지 합격을 했다. 이렇게 추정이 들고 있는데 이 심리학과의 경우 2차 추합 때 전공 상황에서는 5등이 615점대였어요. 아마 전공에 들어오지 않은 합격자가 있는 걸로 보이고 그 학생의 점수대가 649점대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역시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을 쓰면은 합격하는 성적이고요. 역사교육과 보겠습니다. 역사교육과 예비 2번까지 합격을 했고 진학사 점수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비 2번의 학생이 649점대 후반의 성적을 갖고 있는데 나군에서 성균관대를 쓰기 좀 애매한 성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서강대 영문학부를 쓰면 역시 최초합을 하는 성적입니다. 이번에 서강대도 진학사 점수보다 많이 떨어져서 500점을 넘지 않는 학과가 상당히 많고요. 서강대 경영학부도 500점을 안 넘는 496, 497선에서 컷이 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영어교육과입니다. 영어교육과 예비 1번까지 합격을 했고 예비 1번 학생의 점수가 656점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나군의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까지 합격하는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과가 그나마 고려대에서 진학사 점수대에서 형성된 학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657, 658 도망가지 않고 영어교육과 지원한 학생들 다 최초합했습니다. 그 다음 영어영문학과인데요. 영어영문학과 예비 3번까지 합격을 했고요. 진학사 점수보다 조금 떨어지는 누백을 갖고 있지만 작년 누백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진학사 누백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이 학생 나군의 성균관대 경영학과 쓰면은 무조건 합격하는 성적입니다. 다음 1월1문학과입니다. 1월1문학과 예비 3번까지 합격을 했고요. 1월1문학과도 입결을 꽤 지킨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영어교육과처럼요. 656점대 학생이다. 그러면은 나군에서 성대식으로 점수가 꽤 높게 나오고요. 그러면 경영학과 당연히 합격할 수 있겠죠. 1월1문학과의 경우 예비 3번 학생과 예비 4번 학생의 점수차가 꽤 낮기 때문에 만약에 예비 4번 학생이 붙었으면 1월1문학과도 입결 하락이 꽤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정치외교학과 658점대 후반 학생까지 합격을 했고 예비 4번까지 추합이 돌았는데요. 진학사 누백이 3.66 너무 높습니다. 사회학과와 정치외교학과를 이번에 진학사에서 너무 높게 잡았어요. 의지원도 높은 학생들이 쓸 것도 아닌데 들어와 있었고요. 이 664점대 학생들이 경제학과를 쓰기도 쫄리고 경영학과를 쓰기도 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를 포기하고 성균관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연세대를 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고려대를 비껴나가는 경우가 이번에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나군에는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쓰면은 합격하는 성적이네요. 그 다음 중어중문학과입니다. 중어중문학과 나름 입결을 지켰습니다. 역시 어무는 이번에 불어불문이 이상했던 거지 고려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딱 가는 그 점수대에 맞춰서 가는 학과란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성적대의 학생이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균관대 경영학과 쓰면 다 붙습니다. 입결 자체가 고려대 어문계열과 나군의 성균관대 경영학과는 겹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어중문학과는 추가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지리교육과도 추가 합격자는 없었고요. 656점 후반대 학생까지
합격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지리교육과가 꽤 점수대가 촘촘해서 655점대의 학생이 예비 7번을 갖고 있더라고요. 미디어학부나 불어불문학과는 점수대가 듬성듬성이었는데 지리교육과에 꽤 점수대가 비슷한 학생들이 꽤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서강대 경영학부를 썼을 때 500점을 넘어가서 그냥 붙는 학생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철학과입니다. 철학과 예비 5번까지 합격을 했고요. 654점대 중반대 학생까지 합격한 것을 확인했고요. 철학과 역시 나군의 성균관대 쓰면 붙는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학과가 인문계열로 속하긴 하지만 공통으로 빠지잖아요. 통계학과도 입결이 많이 무너졌네요. 제가 원서를 도와준 학생도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합격했는데 이 친구의 경우 666점대였고 통계학과가 661점대 학생까지 합격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예비 7번 학생까지 합격을 했고요. 이 친구는 나군의 한양대 데이터 사이언스를 쓰면은 합격을 합니다. 이번에 한양대도 입결이 거의 다 박살이 났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도 952점이잖아요. 942점대 학생까지 합격한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만큼 이 상위권에서 실제로 지원을 안 한 학생들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다 빨아들였다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성균관대도 나군에 있는 학과들은 진학사보다 꽤 낮은 쪽에서 입결이 형성이 됐거든요. 연고대를 다니는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지원을 하지 않은 성적대가 많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정이 됩니다. 한국사학과입니다. 추가 합격자 없고요. 이러한 인원이 적은 학과는 진학사의 점수폭이 넓기 때문에 작년 누백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야 안전한데 654점대의 학생이면 한국사학과를 합격할 수가 있었고요. 합격을 한 학생과 예비 1번과의 점수 차이는 대략 1점 정도입니다. 역시 나군의 성균관대 경영학과 쓰면 합격하고요. 다음 한문학과입니다. 한문학과도 한국사학과와 상황이 비슷한데 한국사학과보다 조금 더 인기가 없습니다. 652점대 학생까지 합격한 것을 확인했고요. 이 친구가 예비 2번이에요. 예비 2번까지 합격한 컷이 6.25% 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 점수도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합격하는 점수입니다. 마지막 행정학과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학과도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같이 사회계열 쪽의 학과로서 입결이 완전히 무너진 학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점수가 너무 높죠. 마지막에 문을 닫은 예비 8번 학생의 성적이 651점대입니다. 역시 이 학생도 나군의 성균관대 경영학과도 합격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점수면은 나군은 중앙대를 쓰고 가군을 고려대로 질러서 고려대를 합격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고려대를 얘기를 해봤는데 오히려 고려대에서 입결을 지켰다 아니면은 진학사 점수보다도 높게 형성돼서 5칸인데 떨어졌다 라는 학과는 영어영문학과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입결이 무너진 학과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는 혼돈의 결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서를 씀에 있어서 학생의 선택이잖아요. 자신의 선택에 후회 없이 질러서 이 고려대를 합격한 모든 인문상경계열 학생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좋은 학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2026학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분들은 절대로 이번에 고려대 입문은 소신 지원을 하면은 큰일 난다. 이것을 제가 딱 박제해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